과학고등학교를 마치 수학하고 과학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는 큰 오산이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 입시 최고 전문가시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을 모시고 최고로 정확한 입시 전략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여러분 영재학교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한번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 사실 수년 전부터 난리였죠. 뭐 반도체학과, 첨단학과, 뭐 이제 요즘에는 뭐 2차 전지까지 육성을 하겠다. 이공계 집중 육성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해왔는데요. 이제 영재학교, 과거 이 입시에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떤가요? 지금 5월 달부터 영재학교가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작년도 9월 달부터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육성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또 LG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기업과 연계된 학과, 대기업과 연계되었다는 얘기 자체는 일단 취업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고 뽑아간다는 거죠. 또 장학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또 학비 보조금까지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된 거니까 지금 현재 의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가고 영재학교 학생들에게서 이런 정부의 어떤 그 집중 육성 정책과 대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투자에 나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가고 영재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이 생겨졌다. 우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의대에 집중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쏠려져 있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좀 완화 정책을 지금 강구하는 상황인 거죠. 의대 쏠림 현상의 완화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과 맞물려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어떤 그 처우를 어떻게 보면 의사 수준급 이상으로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가고 영재학교의 금년도의 상황은 굳이 특별하게 안 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물론 뭐 의대 쪽에서 쏠림 현상을 뭐 갑자기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는 건 뭐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투자에 또 나서고 있는 거고 또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어떤 정책적을 지금 현재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고 영재학교 학생들 지원자에게는 굉장히 쏠깃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실제 가고 영재학교 잘 졸업하면은 저기에 관련된 정부와 그다음에 대기업과 연계된 관련 대학 관련 학과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선호도가 나빠질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입시로만 놓고 본다면 이게 경쟁이 더 올라간다는 의미로 이제 들리는데 맞나요?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가 전국에 8개 학교가 뽑고 있고 그다음에 가학고등학교가 20개 학교 그래서 합쳐서 이제 2,427명이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67.5% 정도가 지금 가학고등학교가 선발이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지금 현재 영재학교인데 이제 경쟁률로 놓고 보면은 영재학교가 이제 평균 경쟁률이 한 6대 1이고 가학고등학교 경쟁률은 한 3대 1 정도고 지방권 과학고등학교는 한 2대 1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2대 1이 좀 넘어가는 3대 1은 좀 못 미치는 학교가 있죠.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명문 일반고가 있다. 경쟁률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수십 대 1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선호도에 따라서 써내게 되어 있죠. 뭐 서울에 있는 강남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 동네 안에 있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경쟁률은 한 20, 30대 1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정도 숫자일 줄은 몰랐네요, 저도. 그리고 가고 영재학교 경쟁률이 영재학교가 한 6대 1 정도, 가학고등학교가 한 3대 1 정도.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지금 영재학교가 많이 높아져봤자 한 8대 1 정도가 지금 가장 높은 학교고 낮은 학교들은 지금 한 4대 1 정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6대 1 정도가 되는 거고 가학고등학교도 지금 많아봤자 보면 한 8대 1 정도. 그 다음에 낮은 학교들은 한 1, 2대 1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일반고에 가는 경쟁률에 비해서는 거의 한 3,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쟁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쟁률만 보면 오히려 더 쉽네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봐주시는 분들도 가고 영재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가열 양상을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완전히 잘못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열 양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한 2대 1을 겨우 넘어갈 정도의 학교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문적인 인재를 뽑는 어떤 부분 자체가 수십 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고 또 영재학교 경쟁률이 한 1, 20대 1이 됐을 때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2021학년도 이전입니다. 2021학년도 이전에 전국의 영재학교는 시험 보는 날짜가 각기 다르면 원서를 중복수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수시 6번 원서를 내듯이. 그리고 영재학교는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한 20대 1을 왔다 갔다 그랬다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3, 4대 1 초반대 형성이 됐었는데 그 경쟁률은 실질적인
평균적인 경쟁률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 6대1 정도가 정확한 경쟁률인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만큼 가구하고 영재학교는 내가 가고 싶어서 함부로 원서를 낼 수 있는 학교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지금 원서를 내는 것이지, 이게 가열 양상이 되면 갑자기 뭐 반도체가 뭐 이게 집중 육성 정책이 됐다고 했다고 경쟁률 6대1이 뭐 10대1, 20대1 갈 수 있다, 이런 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 가고 영재학교를 어느 순간에서는 기피할 수도 있었었죠. 왜? 지금까지 가학고등학교 영재학교 가면은 뭘 잘 해주겠다라는 것보다는 뭘 못 해주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우선이었죠. 입시 정책에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무조건 이공계만 가야 된다. 의대 가면은 뭐 난리가 나는 일처럼 이제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또 영재학교나 가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학과학 특기자인데 수학과학 특기자의 웬만한 전형 요소고 전형 트랙이 지금 다 없어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가구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의대도 못 가는 거고, 서울대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뭐 특기자라든 이런 부분들을 내세울 것들이 사실 없게끔 자꾸 만들어줬던 거죠.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6대1하고 3대1에서 조금 높아지는 양상이 벌어진다고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영재학교 가고 선호도와 최상위권 인재들이 저 학교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는 이제 감지가 될 텐데, 지난해 어떤 그 선호도라 이런 부분들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조금 더 상승톤으로 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정도는 전망이 됩니다.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과고, 뭐 영재고 이러면은 겁부터 먹거든요. 학생들이. 경쟁률이 엄청나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뭐 과거 20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좀 가려진 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잘못된 해석이고, 또 특히 뭐 가학고등학교 같은 게 사직 배리 대상자들은 한 20% 정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엄격한 어떤 그 선발 시험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학교 내신의 어떤 컨디션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 인재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걱정도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영재학교 같은 경우, 가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완벽한 어떤 그 선발 시스템 자체가 예전처럼 강도가 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든지 과학 분야 자체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의 어떤 그 심화적인 내용이고 대학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들인 거죠. 거기에 가서 잘 적응을 할 것인가가 오히려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조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은 가고 영재학교 갔다가 부적응해서 탈락생도 꽤 많다라는 거 지금. 지금 가고 영재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그 분명한 어떤 그 진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 학교 커리큘럼을 정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진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정상적인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들은 가르치는 공급자의 학교 기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되는 학생들을 잘 뽑을 수 있는 시스템도 사실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경쟁률이 높아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없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커리큘럼 자체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영재학교는 전 과목을 다 보죠. 전 과목을 다 보고 90점 넘으면 A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재학교는 모든 학년의 모든 과목의 원 점수까지 다 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과목엔 A 그레이드고 97점을 맞았다, 이것도 보게 되는 거고, 또 이 학교에서는 이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몇 점을 받았는데 이 학생은 A 그레이드를 맞고 98점을 맞았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재학교에 원서를 냈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과학고등학교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학고등학교 원서를 냈다가 또 떨어지면은 또 지역에 있는 자사고라든지 전국에 있는 자사고 원서를 낼 수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맨 마지막에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거기 때문에 가학고등학교 원서를 냈던 학생들의 대부분 학생들은 영재학교 우선적으로 넣었다가 떨어진 학생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영재학교 넣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전 과목을 잘했던 학생들인 거죠. 왜? 학교 내신 성적을 전 과목을 다 제출하고 전 과목 원점수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과목이 진짜 거의 올백. 이 정도 때 되는 학생들이 가학고등학교에 모여 있는 곳인데, 가학고등학교를 마치 수학하고 과학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는 큰 오산이다라는 거죠. 가학고등학교는 수학 과학 성적을 90점 넘는 A냐 80점 넘는 B냐 이것만 제출하게 되면 원점수 제출 안 하는 거죠. 우리 애는 수학과 과학이 A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가학고등학교 적성에 맞다. 반면에 사회라든지 국어 과목 같은 경우 문과적 특성 있는 과목으로 특정을 하고 이건 잘 못하지만 수학 과학을 잘하기 때문에 가고에 맞다.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 가학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정말 영어도 최우선적으로 잘해놓은 학생들인 거고, 전 과목에 있어서 별로 핸디캡이 없는 학생들, 정해진 커리큘럼 자체는 거의 퍼펙트하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어떤 특정 과목에 핸디캡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서 가학고등학교를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근본적으로 영재학교 전 과목을 잘해야 된다, 이걸 갖춰놓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영재성 검사를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학교의 특수한 커리큘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고등학교 범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선행을 어느 정도 됐으면은 쫓아가겠지. 네. 이런 판단을 가지고 했다가는 또 안 맞는 거죠. 여기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없는 수학과 과학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는 거. 그리고 영재수험 검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수학, 과학 외적인 것들을 잘하려고 하는 것들을 컨디션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학, 과학의 심화적인 잠재적인 사고력과 논리력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든 과목 자체가 고를 핸디캡 없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여기에 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금 현재 선발하는 구조라는 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여기에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부적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엄격하게 저기 선발 잣대를 들이댔을 때는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거의 100%가 한국사고 올림피아드 대회에서는 거의 다 수상자들이었습니다. 동상 이상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거의 다 금상 이상 수상자였었고 이 정도 컨디션 되는 학생들이 거기에 합격을 해서 정상적인 커리큘럼에 쫓아갔던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뭐 이 중학교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정말로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특정 과목에 있어서 영어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 중학생이지만 중학생답지 않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든지 물론 그게 자체가 해당 사항은 없는 거죠. 선발 과정이 있어서만큼은. 다만 그 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떤 학습 자료들을 뭐 영어로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접할 수 있는 수준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만 잘해서 가는 학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입시적 관점에서는 좀 잘못된 인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종로학원이 어느 곳보다 그런 학생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대경시도 운영하고 한국 뭐 수학, 영어, 경시대도 운영을 하시니까. 근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영재고 과거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선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또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또 고민이 깊으시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교 내신 성적을 본다고 그랬죠. 영재학교 전과목을 다 보는 거고 과학고등학교 수학과학을 뭐 A, B 그레이드만 놓고 본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영재학교 떨어진 학생 대부분 과학고등학교 원서를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중학교의 학교 내신 전과목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조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학교 전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사회 과목에서 특정하게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행 학습의 정도를 떠나서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학교에서 거의 100점에 준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있고 지금 과학고등학교 숫자를 놓고 보면은 서울에서 한 300명 뽑는데 서울에 이제 중학교가 보면은 거의 한 300개가 넘어가죠. 그럼 한 개 학교당 한 명이 안 나오는 합격생을 배출한다라고 볼 수 있죠,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는 사실은 뭔가 그 1등이 돼야 된다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수학 과학 분야로 넘어가면은 학교에서 수학 과학의 잠재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객관화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맞았는데 동점자가 나만 나온 게 아니라 100점자가 3, 4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수학, 과학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의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경시대도 보는 거고 뭐 올림피아드 수학도 보는 거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 내신 성적을 뭐 초등학교 6학년이 됐든 중학교 1학년이 됐든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든 어쨌든 간에 중학교의 학교 내신 성적은 퍼펙트에 가까울 정도의 확보를 해놓는 거는 그건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학교에서 수학과학을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력을 어디다 쓸 데도 없고 이력을 관리해주는 학교도 없죠 지금. 심지어 뭐 교육청이나 영재교육원 다녔던 사실도 지금 기록을 못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영재 분야를 뽑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과학의 영재 어떤 대상자였었고 어떤 커리큘럼을 공부를 했다는 내용을 기록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죠. 다들 초등 중학교에 하는 그런 영재교육 그런 프로그램도 국가가 하는 거고 과거 영재학교도 국가가 하는 건데 본인들 스스로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지금 현재 정보를 차단시켜 놓고 있는 거고 심지어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뭘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학에 제출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정부가 하면서 정보는 아주 꼭꼭 숨기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경시대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 거. 왜? 수학과학에 내가 뭔가 잠재적인 능력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다라는 거죠. 또 실제 필요한 거죠. 내가 저기 수학과학에 저 정도 커리큘럼이라 하더라도 내가 돌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한 부분들을 스크린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감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원화 시켜봤을 때는 학교 내신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수학과학의 특수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컨디션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깔고 가야 되는 거는 전 과목에서 어쨌든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말씀하신 대로 전교 1등에 가까운 그런 내신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선행을 뭐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 거 이전에 중학교를 완벽하게 내신 성적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가고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들어가서 의대에 못 들어가게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네. 가고하고 영재학교 원서를 쓸 때 각서를 씁니다. 내가 의대를 안 가겠다라는 거는. 어떤 학교에서는 기숙사하고 독서실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영재학교에 다니는데 네. 내가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각이 되면은 기숙사하고 독서실을 못 가게 합니다. 아 진짜요? 혹시 밥도 안 주나요? 뭐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을지도 내가 좀 그런데 네네. 만약에 가고 영재학교 출신의 의대를 가면은 그동안 줬던 돈을 다시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예.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나 가학고학교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 학교는 수능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죠. 과도하게 수학과학 분야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거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갈 수 있는 이유. 일단 수학과학은 된 거죠. 네. 이만큼 수학과학에 뛰어난 잠재적인 어떤 그 심학 효과까지 간 학생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수학과 경우 수능에서 됐다. 예. 남아있는 거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남았죠. 영어 이미 퍼펙트한 단계로 이미 갔던 학생들일 테고. 그럼 이 학생들은 남은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어 한 과목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어 한 과목만 제대로만 해주면은 수능 점수를 통한 정시 합격할 수도 있고 또 수학, 과학, 영어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는 학생들이니까 국어가 설사 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이 세 과목으로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겠죠. 뭐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오는 거. 네, 그렇죠. 논술은 이과 논술이 바로 뭐냐면 사실상 수학 시험인 거죠. 맞아요. 수학에서 일반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심화 교과적인 내용을 풀다 보니까 네네. 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증명하고 뭐 사고력 논리력으로 접근하고 이 학생들은 내가 이공계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를 가고 싶다. 수능으로 가고 싶다면 국어 한 과목은 제대로 끝나는 거고 논술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미 다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 실효적인 측면들이 사실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재학 중에도 과감하게 그냥 원서를 내고 가는 학생들이 있고 예. 지금 현재 영재학교는 전체 모집 정원 대비해 뭐 한 10% 정도 학생들이 매년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의대를. 네네. 그다음에 졸업생들도 뭐 그 정도만 되면 가는 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년에 이공계에서 중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한 1,400명 정도가 되죠. 1,4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대학, 한 개 대학의 모집 정원에 준하는 수준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 1,400명 중에서 가고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수능을 통하든 논술로 들어가든 충분히 서울대, 연대, 고대 비슷한 대학에 다시 이공계 학과를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라면은 예. 그 의대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카이스트라든 이런 학교에서도 전체 그 이공계 특수대학에서 나오는 그 중간 탈락생 학생도 한 200명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매년마다. 예. 그럼 저 학생들은 중간 그 중퇴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네. 아니면 다시 카이스트 다니다가 서영고 이공계대학으로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은 의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러한 어떤 졸업 이후의 상황들 그다음에 재학 당시에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학을 고려하는 학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수학과학 잘하면은 과학고등학교 맞는 학교다라고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근시안적으로 조금 너무 좀 협소하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정말 필요한 학부모님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의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수 뭐 이렇게 뭐 반수해가지고 가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이제 영재고 과고 출신들이 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뭐 영재고 과고 하면 의대 못 간대 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보가 좀 부족하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가고나 영재학교를 좀 가고 싶다 하면은 가고 영재학교를 무조건 수학과학을 몇 학년 때까지 파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학교에서는 수학과학의 심화적인 내용은 평가 자체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냥 학원에서 의존해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실 객관화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뭐 사회 같은 거 영어 과목 같은 거 잘 안 나오는데 그거 정한시 놔두고 과학고등학교 준비만 하기 위해서 수학과학만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니,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만약에 가고나 영재학교를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을 경우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예. 자사고를 갈 수도 있고 정말 일반고로 갈 때는 경쟁률이 더 심하다라는 거 굉장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사실 영재고 과고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 대입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건 맞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어만 좀 보면은 뭐 수능 영역에서 국어만 좀 신경 쓰면은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뭐 논술에서는 이미 뭐 완벽한 상태고 그런 데다가
경쟁률을 놓고 보면은 지방의 뭐 명문 일반고보다 사실 경쟁률이 더 낮은 거고, 그리고 영재고를 떨어진다 하더라도 과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 안 되면 또 자사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안 되면 뭐 일반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자극을 받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설령 다 안 돼서 일반고 가더라도 또 그 자극 때문에 뭐 실제 공신이 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사실 영재고 과고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경쟁률이 많아봤자 지금 영재학교나 가구가 지금 8대 1밖에 안 됩니다. 네. 적은 학교는 한 1, 2대 1밖에 안 되는 거고, 또 2,427명을 1년에 선발을 하는데 2,427명 중에서 지금 한국과학기술원의 지금 2022학년도 기준으로 이 전국의 가구 영재학교 학생들이 2,427명을 지금 모집하는데 546명이 합격을 했죠, 지금. 예. 서울대학교에 478명, 연세대학교에 215명, 포항공대에 158명. 이 숫자가 1,397명이죠. 이 주요 4개 대학에서 가는 게 이미 졸업생들이 가는 게 보면은 2,400명 중에서 1,400명이 1,397명이 지금 그 여기 학교에 진학을 하는 정도 일단 컨디션인 거고, 여기 가서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다 극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 거고, 어쩌면은 제가 대학을 한 14~15개로 확대를 해보면은 그건 전체 다 들어갑니다. 1,397명이고 한 10개 대학으로 학사해 보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과 영재성 검사의 지필고사 시험 문제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질적인 특성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전과목 내신부터 잘 갖춰주고, 전과목 내신이 반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과목을 봐야 됩니까라고 놓고 보면은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영재학교 넣었다가 떨어지고 과학고등학교 원서 냈다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이 자사고 또 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자사고 학생들도 근본적으로 최상단의 학생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영재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공간들이다. 그게 어쩌면은 대한민국 이공계 최상위권 초중 학생들의 움직임의 루트로 봐야 되는 거죠. 문과적 특성과 이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재수생들도 보고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교 내신 성적도 봤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과목은 영어 과목입니다. 지금 가고 영재학교 때문에 영어가 좀 뒤로 처진다라든지 외국 국제고등학교가 뭐 영어가 우세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과, 이과에서 최상위권들은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영어 과목이 가장 높은 점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이 없죠. 그럼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수학이 중요하다, 과학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의미 없는 얘기죠. 전 과목 최고로 퍼펙트하게 관리하는 학생들이 영재학교 넣었다 떨어지고 과학고등학교 넣었다 떨어지고 최상위권 자사고 가서 자시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중에 뭐 이공계 최상위권 대학을 가든 의대를 가든 그런 어떤 그룹인가 스펙트럼으로 돼 있는 것이지 뭐 단순하게 선행학습이 어디까지 끝냈다 이거 가지고 정의 내릴 수 자체가 없다. 대표님 지금 종로학원에서 이제 초중등 학습지 CMAX를 이런 과고, 영재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학습지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뭐 정부에서 이런 이공계 육성 정책을 막 내놓으니까 실제로 그런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이과를 키운다 그러죠, 이제는. 이과니까 수학, 과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과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대학 입시가 의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학, 과학 잘해서 의대 가는 경로가 없죠, 지금. 국어영어, 수학, 과학 다 잘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내신도 의대에서 보고 하는 전형이 60%가 의대 전형에서 지금 수시죠. 그럼 수시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 관리해야 되죠. 그럼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과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과목은 한국사 과목과 사회 과목도 신경 써야 되죠. 한국사는 수능에서 절대평가지만 내신에서는 상대평가고 학교 내에서는, 사회 과목은 수능 시험 과목에서는 사회가 안 들어가 있지만은 고등학교 학교 내신 성적에서 이과라도 사회 과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핸디캡이 있는 과목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맞는 거죠. 고등학교에 실제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하는 그 CMAX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내신 성적은 관리를 해주죠. 국가에서 교재도 정해놓고 정해진 커리큘럼과 프로세스대로 좀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해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울산 학생들을 모아다 놓고서 심화적으로 수업시키는 걸 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내가 수학, 과학에 있어서 특출한 분야에 대해서 심화적인 내용을 학교에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바깥에서 제공되는 게,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에는 무슨 사고력 수학, CMAX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학교에서 공급 자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도달했던지 자체를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런 시험이 없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슨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상을 받아본들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죠. 네네네. 심지어 가구 영재학교 다니는데 국가기관에서 운영했던 영재교육 대상자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도도 받았고 교육 프로그램 뭔가 성취 결과물에 대해서도 써낼 수도 없는 환경인데 하물며 경시대 수상 실적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 이 학생이 이런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평가 그레이드를 지금 맞고 있는지,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무리하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는 형태가 지금 학교 바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게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 과목이 뭐 CMAX라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들도 뭐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영재학급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죠. 사실 민간 교육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은 뭐 투자를 해서라도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공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나와서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거죠. 과학고 입시 경쟁률이 아까 1.9대 1, 그러니까 1대 1 그 수준인 거잖아요, 거의. 거기 어딘가요? 가장 가기 쉬운 과학고.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사실 지역에 있는 학교도 100명도 안 되죠. 뭐 한 60명 뭐 이렇게 선발하는 학교인데, 그죠, 뭐 저건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경북과학고등학교가 1.9대 1 나왔죠. 60명 모집에 114명인 거니까. 네. 근데 경쟁률로만 놓고 보면 저 학교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과학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경북과학고등학교도 조기 정도가 나오면은 웬만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약대라 이런 데는 장학생으로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학교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저런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저런 우수하고 뭐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소화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마치 뭐 서울대학교 경쟁률이 낮죠, 정시에서. 그거는 어려운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거고, 과학고등학교의 특성상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내가 붙기가 어려운 학교라는 것들보다 저 학교 프로그램이 나한테는 정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단계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들어가고 나서 극복을 하는 단계는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쩌면은 과거 들어가서 정말 이상하게 잘못 뽑혀서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원래는 짧게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뭐 드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학부모거든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재고 과거는 당연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재고 과거에서 이제 합격생들 보면은 남녀 비율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영재고 과학고는 남학생 비율이 높다, 뭐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통합 수능에서 바뀌어지면서 갑자기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여학생 비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문과 수학 1등급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여학생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한 40, 한 5, 6% 정도는. 그런데 문이과 통합으로 바뀌어지면서 여학생들이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뭐 수학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여학생 비율도 뚝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수능 만점자를 이렇게 보면은 만점자가 만약에 한 100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7, 80명 정도는 또 남학생이었습니다. 수치 통계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8개 영재학교에 가보면은 85%가 남학생입니다. 85%? 네. 다른 특수대학처럼 남녀의 비율을 정해놓고 있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텐데, 남녀 비율이 어떤 제한 없는 상황에서 85%가 영재학교에서는 남학생이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한 78% 정도. 그럼 8대2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선발하는 조건으로 봤을 때 과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내신 성적이 불리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화된 걸로 보면 이렇죠. 남학생이 고등학교를 갈 때 남녀공학은 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여학생들이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하니까 학교 내신의 상위권들은 저희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학교가 되는데, 그러면은 중학교 때 학교 내신 성적이 과연 과거 영재학교 들어 지원자들은 여학생들이 뒤처질 것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야에서 뒤처질 가능성 거의 없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분야는 하나가 있겠죠. 수학, 과학의 영재적, 잠재적인 능력의 평가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영재성 검사라든지 면접을 볼 때 수학, 과학의 어떤 그 잠재적인 학업적인 능력과 역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남학생한테 좀 기울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지원 단계에 있어서 남녀의 어떤 그 지원 비율 자체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 단계에서부터 수학과학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을 가리키는 학교에 대한 선택의 선호도는 여학생이 좀 낮다. 이게 사실 좀 근본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반대로 외고나 국제고등학교도 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죠. 다만 이걸 가지고 남학생이 여기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호도에 대한 어떤 그 상향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사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네. 남학생 비율이 또 절대적으로 또 차지하고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전에는 또 의대는 남학생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약대는 여학생이 많았는데 요즘엔 또 약대도 점점 또 남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남녀의 어떤 그 학과 또 학교에 대한 어떤 그 선호도도 이제는 좀 과거 세대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야, 대표님, 이거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좀 많이 드렸죠. 대표님 좀 시작할 때랑 좀 안색이 좀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너무 끔찍끔찍 캐물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좋아요나 구독 안 누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주변에 과학고나 뭐 영재고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공유를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보면은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대표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또 이걸 보시고도 또 질문이 또 있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그런 궁금사항들 또 대표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예. 네. 아니 저희도 뭐 이 영재학교 이제 시작되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화가 있고 하면은 뭐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정보 전달도 해드리고 또 영재학교가 이제 5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1년의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은 아마 중학교 2학년 이하 부모님들도 많은 좀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지금 뭐 섬대경시나 수학 영어 경시대, 전국 경시대 지금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종로학원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다루실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그 출제 교수분들이 또 다들 또 뭐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정보를 좀 한다라든지 해서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으로 경시대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서 뭐 어느 곳에 뭐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학교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나이가 되신 부모님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특활활동 뭐 했냐면은 나는 수학 경시반에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그게 프라이드였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없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부적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해진 건 사실이죠. 네네. 아,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